안녕하세요. 월간조선 정혜연입니다. 월간조선 최우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난데없이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섰습니다. 민생을 책임지는 대통령, 경제를 책임지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거죠. 경제 대통령을 기치로 내건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표적입니다. 말단 사원에서 샐러리맨의 신하가 됐고 서울시장 시절 자신의 주특기인 건설을 앞세워서 청계천 공사를 한 그가 경제 대통령이 된다고 했을 때 의문을 가진 이는 많이 없었습니다. 근데 난데없이 이재명 후보가 경제 대통령을 한다고 하니까 이게 물음표가 찍혀지는 거죠. 예. 그거에 대해서 우리 정현 기자랑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마 이재명 후보가 경제 대통령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면 네. 아마 제가 기사를 쓰거나 이렇게 오늘 방송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대선 후보가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어요. 네, 무슨 그렇죠. 사람이 어떻게 경제문의 법조, 무슨 외교, 그렇죠, 정치, 노동, 네. 무슨 국제사회 환경 어떻게 다 잘 알 수가 있나요? 네, 그렇죠. 당연히 잘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대통령이 되신 분은 그걸 잘 아는 분을 네.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고 네. 그분들의 조언을 잘 받아서 네. 국정을 운영을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전에 전두환 대통령도 네. 김재익 수석에게 네. 경제는 당신이 대통령이야.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네. 또 마침 그때가 우리가 이제 고도 성장기에 있기도 했지만 네. 굉장히 경제 성장률이 7, 8%까지 오를 정도로 아주 굉장히 좋았거든요. 아마 아웅산 사태로 네, 김재일 수석이 돌아가셨죠. 운명을 달리하셨는데 네. 북한의 잔인무도한 테러가 없었으면 그렇죠. 우리나라 경제가 좀 더 발전했을 거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왜냐면 네. 이 김재일 수석이라는 분이 굉장히 그때 그럼요. 당시에도 손꼽히는 천재 중에 한 명이었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 버마 사태 옛날 분들이 버마, 기억하시는 그렇죠. 미얀마죠. 네, 버마. 버마. 네. 옛날 사람이라. 네. 아니요. 버마였습니다. 사태가 네. 일어날 때는 지금. 네. 그런데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왜 저도 기사를 쓰고 방송을 하냐면 네. 경제 대통령을 하겠다.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네. 내가 경제를 잘 안다. 그렇죠? 예, 경제 대통령을 법학과를 한다. 나왔는데 경제를 잘 안다고 잘한다. 하신 거예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경제를 잘 안다고 생각하면 뭐겠어요. 어떤 적재적소에 경제를 잘 아는 분을 배치하기보다 그분들한테도 얘기를 들었을 때 이렇게 오히려 저걸 할 수가 있어요. 디베이트를. 왜냐하면은 그분들의 얘기를 조언으로 삼고 듣기보다 내가 잘 아는데 당신 그거 얼마나 잘한다 그래? 이런 식으로 충돌이 돼서 결국은 본인의 의지대로 국가 경제를 끌고 갈 확률이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네. 정말 경제를 잘 알면 경제를 변호사 출신이 잘할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여태까지 이재명 후보가 하신 말씀을 보면 네. 기존의 정통 경제학자 또 산업계에 몸담은 분들과는 정면 배치되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과연 이런 경제에 대한 이런 소신, 철학을 갖고 계신 분이 네. 경제 대통령을 해도 될까 싶어서 하는 겁니다. 네. 가장 논란이 됐던 건 작년 12월에 서울대 강연이었습니다. 네. 서울대 금융경제 세미나 초청 강연회에 청년살롱 이재명의 경제 이야기에 출연해 참석하셔서 경제정책 기조와 철학을 주제로 강연을 했습니다. 네. 가장 눈에 띄고 많은 비판을 받았던 것은 경제는 과학이 아니다. 경제는 정치다라는 대목이었습니다. 네. 굉장히 논란이 있으니까 뭐라 그러셨냐면은 경제는 반론의 여지가 없는 진리는 아니란 소리였다. 그러니까 100% 진리 이런 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뭔 소린지 제가 멍청해서 그런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어쨌든 그렇게 네. 말을 했다고 하니까. 자, 예. 만약에 그대로 하면 경제든 정치든 사회든 뭐가 됐든 글쎄요 수학이라고 한지언정 100% 확신할 수 있는 이론 진리. 수학은 똑 떨어지고 과학은 결과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사회 과학 분야에서 그렇게 100% 확신할 수 있는 이론이나 진리가 있을까요? 그렇죠. 없습니다. 하지만 경제학은 사회 과학의 한 분야이고 네. 사회 과학은 자연 과학과는 좀 다르지만 엄연히 과학입니다. 네. 경제를 이해하는 기본은 과학적 접근 방법에 기반을 두는 건데요. 수많은 경제 이론, 데이터 분석 방법이 개발이 됐고 지금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 복잡한 경제 현상을 과학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 사실 노벨상에도 경제학상이 있죠. 정확히 영어로 Economic Sciences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이언스라고 지금 그렇죠. 명명을 국제적으로 한 거예요. 네. 노벨상이 글쎄 150년 됐을까요? 아무튼 저기 히스토리상. 그런데 경제학은 이렇게 오랫동안 과학으로 정립해온 학문이고 네. 노벨상까지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경제는 과학이 아니다. 비과학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네. 국민들이 좀 혼란스러워하죠.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경제가 과학이라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과학과 가깝다. 네. 뭐 정확히 표현을 하면. 네.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는 이제 과학이 아니고 이제 정치라고 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정치는 답이 없으니까 네. 경제도 딱 떨어지는 답이 있는 게 아니다라고 아마 그런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했다는 거예요. 거예요. 네. 네. 근데 이제 뭐 그런 말씀하신 장소가 또 우리 국내 가장 유수의 대학인 서울대고, 네. 예, 뛰어난 대학이죠. 예. 네. 그래서 뛰어난 학생들이 모인 곳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학생들은 되게 반박을 했을 것 같은데요. 네, 학생들이 질문도 했고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이거는 동선이 드러난 코스였기 때문에 네. 기자들이 가 있을 거라는 것도 분명 알았고,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다른 데서 이렇게 사담으로 한 얘기가 아니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는 네. 그만큼 평소에 그의 소신이었고 그럼요. 철학이라는 겁니다. 네. 쉽게 말해서 만약에 언론에서 아니면 누가 비판을 하더라도 나는 하고 싶은 얘기는 해야 되겠다. 네. 나는 원래 경제는 과학이 아니라고 생각해 왔다. 오랜 소신이었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경제학을 전공한 분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정말 너무 황당하다 막 이런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정통 경제학과는 다른 거죠. 네, 그런데 네,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경제학자 출신이셔서 네. 어떤 정통과는 다른 뭔가 이렇게 어떤 띠어리를 갖고 네. 있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그냥 무턱대고 이 얘기를 하는데 네. 어떤 한 경제학자는 이거 얘기 듣고 어떠셨냐 그러니까 네. 사실은 한국경제학회에서 성명서를 내지 않을까 싶었다. 네네네. 너무 황당해서 도대체 네. 당신 뭐냐.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과학이라고 인정한 경제를 당신 혼자 과학이 아니라고 하느냐 이렇게 성명서라도 낼 줄 알았는데 네. 안 내더라. 그 정도로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이라면 황당하고 아주 기분이 나쁜 네. 그런 수준의 얘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말을 잘하는데 이게 말을 잘한다고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게 발음이 또박또박하고 말을 떠듬지 않고 이런 얘기인데 그렇게 잘한다고 그 안에 내용이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렇죠. 절대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근데 혹하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곧 윤석열 후보와 1대1 TV 토론을 한다고 하는데 하잖아요.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보다 달변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무조건 밀렸다 이런 식의 평가를 좌파 쪽에서는 할 거라고 좀 보는데 네. 그런 거에 현혹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 내용을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내용이 네. 정말 이거는 경제학자 박사학위 갖고 그런 게 아니고요. 네. 경제학과 학생들이 1학년 때 맨큐의 경제학이라는 거를 네. 저도 봤지만 아주 맨큐의 경제학을 배웁니다. 아마 그 자제분들이 그 교양 과목으로도 이게 듣는데 네. 거기 보면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있다. 선택의 대가는 그것을 얻기 위해 포기한 그 무엇, 기회비용이라는 거죠. 통화량이 지나치게 증가하면 물가가 상승한다. 네. 아주 기본적이에요.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건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과학이 아니라는 거지 묻지 않을 수 없고요. 본인 생각인 거죠. 그냥. 그렇죠. 내 생각. 그런데 경제학은 뭐냐면 절대 진리를 고집하지 않습니다. 네. 따라서 그 귀결을 할 때 명제가 아니라 이렇게 기각될 수 있는 가설이래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비가 와요. 근데 네. 비가 올 확률이면은 100%면은 우산을 당연히 저기 갖고 가죠. 근데 비 올 확률이 90%예요. 네. 그러면은 갖고 나가는 분이 많겠지만 안 가지고 가시는 분도 있겠죠. 네. 근데 만약에 그때 10%의 확률로 비가 왔어요. 그럼 비를 쫄딱 막죠. 이 경제학에서는 이런 거를 행동 선택에 따른 오류 같은 거를 전부 다 명시를 해요. 네. 그러니까 100% 그것이 맞다 틀리다라고 규정하지 않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나 이런 걸 보면은 10%의 확률로 비를 쫄딱 맞는 거나 다름없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행동 선택에 따른 오류를 많이 그렇죠. 범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경제학에서 말하는.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제 경제는 과학이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이런 분들은 행동 선택에 따른 오류를 네. 저지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아주 이렇게 볼 수 크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정통 경제학자들이 이 발언을 네. 비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분이 만약에 이제 대통령이 돼서 국가 경제를 이끈다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아마 이 발언 제가 찾아보진 않았지만 네. 대선 주자, 유력 주자이기 때문에 네. 해외 언론에서도 아마 보도했을 수 있습니다. 네, 네. 만약에 이런 분이
이 언론이 만약에 해외 언론에 나갔다면 진짜 다른 나라, 다른 국가 경제학자들도 진짜 황당했겠죠. 네. 아마 노벨상 수상자들 다 아마 많이 또 기도 안 차 있을 것 같은데, 네. 자,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가 경제를 비과학적으로 이끄는 국가라는 네. 오명이 퍼질 경우 국제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뭐 신용도나 이런 그렇죠. 쪽에서. 자율 경제 체제를 벗어나서 비효율적으로 경제를 운용하는 거잖아요. 과학이 아니니까. 그만큼 네. 비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은 우리나라 국가 신용도가 어떻게 될까요? 이제 국제사회가 이 발언을 듣고 많이 놀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네. 국제사회가 놀랄 만한 일을 너무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골이 나갖고 놀라진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재명 후보는 차기 유력한 대선 후보입니다. 아주 악재가 많은데 상대 후보도 악재가 많아서 지금 1등을 달리고 있어요. 현재. 예. 역전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뭐, 예. 근데 그런 분의 입에서 이제 세계 경제학자들이 들으면 기겁을 할 만한 얘기가 이제 나왔는데, 아마 해외 언론도 만약에 지금 보도화되지 않는다면 대통령이 되면 보도를 할 거예요. 예전에 이런 얘기를 했던 분. 그렇죠. 이렇게. 예. 다른 국가에서 이제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꿈꾸는 사람이 이런 황당무계한 철학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고 참 어떤 생각을 할지 궁금합니다. 답은 나와 있지만. 하여튼, 여러분들 뭐, 요번 시간 뭐 열심히 한번 찍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이재명 후보의 경제 대통령과 관련해서 또 찾아뵐 건데, 어쨌든 다음 시간에 더 재밌게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